자, 어서 오시게. 그대들은 노화라는 단어에 익숙하신가? 그렇다면 엔간히 나이를 먹어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키르키르. 현재 노화를 완벽히 멈출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을 뿐 늦출 수는 있기에 우리는 여러가지 발악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감소하거나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당뇨, 암, 치매 등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고 근력이나 골밀도가 감소하여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노화의 진행에 따라 근육세포는 위축되고 근력과 근긴장도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근육의 양과 대사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신경계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영양상태의 불균형, 만성염증의 지속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이러한 신체 구성의 변화는 체중의 변화와 무관하게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 나이가 먹음에 따라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노력해서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대부분 꾸러기들이 후자를 택할 것이기에 오늘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RT, 즉 저항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저항운동은 근육 건강, 이동성 및 근감소증 예방에 대한 이점이 있어 노인들 분이 꼭 해야 하는 운동 중 하나이다. 저항운동이라고 해서 매번 무거운 것만 들어제끼라는 말이 아닌 concentric, eccentric, isometric in muscle actions. 그리고 단일 및 다관절 운동을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계별 여러가지 운동 방법을 1개에서 2개, 많으면 3개까지 씹으릴 거다. 몸뚱아리가 다 다르듯 본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그대들의 컨디션에 맞게 찰떡인 방법을 찾아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다양한 메뉴판의 음식들을 제시할 뿐 음식 선택은 그대들이 해야 하며 여러 번 시도 끝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듯이 운동도 같은 개념인 것이다. Anyway, 2009년도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인 건강한 성인을 위한 저항훈련의 진행 모델에서는 강도와 관련하여 최대 동적 근력의 65%에서 85%에 해당하는 부하로 훈련하는 것이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권장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2006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낮은 강도 및 중간 강도가 높은 강도의 훈련과 비교하여 유사한 근육량 증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대들의 수준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헬창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솔직 담백하게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괜히 뭔가 난 쩌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그러다가 허리 아작나고 뒤뚱뒤뚱 댕기면서 운동하다가 다쳤어 무게를 너무 올렸나? 라는 서해안 앞바다 뻘소리를 할 것을 분명히 알기에 부탁하는 바이다. 암튼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저항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쩌리인 초보자들은 8회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방법과 1RM의 45%에서 50%의 무게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실험 결과 나타났다. 어떠한 운동 방법이든 쩌리들에게는 아마 다 좋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쩌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다. 1세트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맛있게 먹기보다는 단순히 세트수 카운팅에서만 미쳐 뿌듯함을 느끼는 쩌리들이 있다면 이 따구의 행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며 짐보다는 병원을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헬스장 1년치 등록 후 6개월 정도만 다니고 남은 기간을 당근에 올리기 바쁜 우리 꾸러기들은 컨센트릭 수행 시 1초에서 2초, 익센트릭 수행 시 1초에서 2초 속도로 세트 간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며 1RM에서 6RM에 초점을 두어 무게를 사용하되 1RM에서 12RM까지 무게 범위를 넓혀 운동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5RM에서 6RM의 무게로 운동을 하는데 이는 최대 동적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며 추가적으로 최대 15회에서 25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것도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완전 헬창 형들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 꾸러기들이 헬창 형들과 같은 완전체가 된다면 추가 신경 적응 및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RM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진짜 우리 꾸러기들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내용을 투 이지하게 익스플레인 하자면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꾸러기들의 땅데드 1RM이 100kg라고 상향 조정해서 말한다면 쩌리들 기준 1RM인 100kg의 45%에서 50%의 값인 45kg에서 50kg로 8회에서 12회 반복 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분명히 우리 꾸러기들은 에이 다 필요 없어 한 곳만 조질 거야 오늘은 가슴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에 특정 부하 운동을 할 때에는 원하는 횟수에서 1회에서 2회 더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무게 또한 2%에서 10% 더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길 바란다. 오케이, 그럼 대충 무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해야 하나요? 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나올 기준은 각 단계별 근육이 회복되는 시기를 평균적으로 산술에 나오는 결과값으로 절대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주 2회에서 3회, 중급자는 주 3회에서 4회, 상급자는 주 4회에서 5회가 적당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주마다 운동을 하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단계별로 근육이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의 맴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정의 맴매를 처음 접한다면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휴식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하도 많이 맞아서 익숙한 사람들은 맴매를 어김없이 또 접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진행시켜. 라는 말과 함께 사랑의 맴매도 견딜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것이다. 사랑의 맴매를 자주 접해 익숙해지는 과정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해당 무게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저항 능력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잦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 세트, 무게로 인해 특정한 부위의 근지구력 운동이 되는지 파워 트레이닝이 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근지구력 운동은 세트간 90초 미만의 짧은 휴식기간을 부여하며 15회 이상의 높은 반복 운동으로 1RM의 40%에서 60% 무게로 하는 것이 좋다. 남성의 상체 힘 증가와 근육 비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세트가 짧은 휴식기간인 1분을 부여하며 10RM에서 12RM의 강도로 높은 볼륨감 있게 운동하기보다는 세트간 3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 3RM에서 5RM의 높은 강도로 적은 볼륨으로 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서 볼륨이라는 뜻은 운동의 총량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는 횟수, 무게, 세트 등 본인의 기호에 맞게 볼륨이 되는 기준을 설정해 측정하면 된다. 내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기준을 정해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람마다 볼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대화시 주의해야 한다. 암튼 무게로 볼륨을 측정한다면 70kg의 사람이 턱걸이를 10번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무게인 70kg 곱하기 횟수 10번 값인 700이 해당 운동의 볼륨 값이 되는 것이다. 세트로 볼륨을 측정한다면 한 번 세트를 진행했으니 1볼륨이 될 것이다. 즉 3RM에서 5RM의 높은 강도로 적은 볼륨으로 운동하라는 뜻은 무게에 해당하는 3RM에서 5RM에서 횟수를 곱해서 총 볼륨 값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과 값이 낮아야 하니 세트나 횟수를 줄여 운동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볼륨은 이쯤 되면 진짜 이해되게 설명한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근지구력과 파워 트레이닝의 차이점은 내가 봤을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바로 무게와 휴식의 차이다. 배드민턴 선수와 역도 선수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운동선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시 누가 몸이 어마어마한가? 역도 선수이다. 이 차이는 바로 훈련 방식에서 나오는 차이로, 근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배드민턴 선수는 자연스럽게 세트당 휴식 시간을 짧게 훈련을 진행, 그 결과 비대해진 바디보다는 슬림한 형태가 된 것이고, 반대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과 그 힘을 짧지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역도 선수는 세트당 휴식 시간은 길게 하여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부여, 그 결과 빅쇼 같은 바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이언맨의 아크로 원자를 배드민턴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민첩함과 근지구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어 움직임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작게 만들어 움직임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안에 고농축으로 힘을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반대로 역도 선수를 차르분바라고 생각한다면 작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냉전 시기에 걸맞게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외형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아크로 원자는 휴식 시간을 짧게 중량급으로 반복되게 운동을 한 결과이고, 차르분바는 고중량으로 휴식 시간이 길게 한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난 핵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논문에서 다루길, 일반적으로 근력은 1RM의 85% 이상의 강도에서 반복 횟수 6회 이하, 근비대는 1RM의 67%에서 85% 강도에서 반복 횟수 6회에서 12회, 근지구력은 1RM의 67% 이하의 강도에서 반복 횟수 12회 이상, 근파워는 1RM의 75%에서 90% 강도에서 반복 횟수 1회에서 5회를 권장하고 있다. 논문에 정확한 답은 없다. 꾸러기마다 장난기가 다르고 활동성이 다르듯이 여러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택해 진행시켜. 하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은 쩌리들은 그럼 얼마나 운동해야 근력이 향상되나요? 라고 항상 기간을 씨부리는데, 그냥 꾸준히 했으면 하지만 그래도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말해준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6주 동안 운동을 해야 남성의 근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소 6주를 해야 근력의 변화가 보이니 그때까지는 술은 자제하고 운동에만 열중하길 바란다. 우리 쩌리 친구들도 6주 이상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더 올릴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며, 무게를 더 올려 다양한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이 비대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관절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더 나은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계속 씨부리는 1RM은 어찌 측정하나요? 레퍼티션 맥서먼, 최대 반복 횟수라는 뜻으로 땅대드로 치면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이 1RM이라는 것이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8RM에서 12RM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1세트 진행 시 8개에서 12개를 들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하라는 뜻이다. 우리 같은 평민들이 1RM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게를 조금씩 들어 올려 못 올리는 무게까지 진행해 들어 올렸던 마지막 무게를 1RM으로 측정한다. 나도 이런 방법으로 1RM을 측정하였지만 그대들은 1RM 측정하는 공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대부분 1세트 진행 시 기본 8개를 하니 8번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그대들이 100kg의 무게를 8번 들 수 있다고 하자. 그럼 100kg라는 무게는 8RM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1RM을 구하기 위해 100kg 나누기 8RM 하면 1RM이 나와요. 라는 얼탱이 뺨치는 소리 하지 말아라. 1RM은 8RM일 때 무게 곱하기 1.25 정도 하면 대충 나온다. 8RM이 100kg인 꾸러기들의 1RM은 125kg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몸에 막 이것저것 붙이고 심전도 측정하고 복잡하게 해야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학자들이 말하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라. 더 깊게는 묻지 마라. 난 운동 연구학자가 아니니까.